돈 나가는데 돈까지 많이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1949년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 누가 보아도 한국에서 뭔가 얻어먹을 거라고는 없었고, 더 있다가는 등골을 빼먹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미국은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패전했지만 731 부대의 각종 비인간적인 행태에 생체 실험을 통한 연구 자료, 전쟁을 수행하며 얻은 식민 자료, 군사 자료 등 욕심낼 만한 것이 많았고, 그것을 받는 대가로 전범들의 처형을 면하게 해주고 점령군으로 일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군이 철수하던 1949년 이후 70년이 지난 2019년의 한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도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까요? 옆에 다가가면 등골 빼먹힐 것 같던 한국은 함께하면 이익이 되는 나라로 인식된 지 제법 되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영국, 중남미 5개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과 FTA를 체결했고, 협상 내용을 보면 거의 한국의 주장을 수용한 체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당당한 외교가 합당한 대우를 끌어낸 것입니다. 경제, 군사, 무역 이 세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184개 나라 중 상위 10%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와 동맹이나 우호적인 관계를 거절한 나라는 일본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군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면 미국을 의지하는 일본이 고립되어 버리고, 긴 영토를 가진 일본이 마주하는 모든 곳이 유사시 적대 관계가 되어 일본의 방어력은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낮아져서 막대한 방위비를 증강해야 할 것이고, 유사시 주일 미군은 홀로 표적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일본은 우호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동맹은 아닙니다. 동맹으로 한국, 일본을 맺게 하려는 미국의 첫 전략이 지소미아였다고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애매해집니다. 일본과 주일 미군을 겨냥하려 해도 한국의 견제에 옆구리가 시리고 공격과 방어의 대상이 2배가 아닌 4배로 늘어나는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미사일 성능이나 육군의 전투력을 볼 때 그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국이 그 지정학 중요성을 배가시키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반도체와 IT 핵심 기술은 강자의 위치에서 시장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되면 매우 머리 아플 것이 뻔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원한다? 딱 5초만 생각하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이죠. 거기다 밥 주지, 간식 주지, 용돈 주지, 보수라고 대접해 주지, 기침하면 몸살 걸려주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파기하고 강제로 나가라고 해도 월세 내고 있겠다고 하면서 절대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미국의 국익에 남는 장사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국제 질서에 관심이 없어진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철수하겠죠. 그런 대한민국에 혈맹을 자처하는 미국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핵주먹이라 불리던 마이크 타이슨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협상은 신속하게, 압박은 그래서 강하게가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그것도 많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가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 지나 시작된 국민의 일제불매운동 시작, 정부의 강경 대응,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죠. 미국이 우려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면서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고 안보에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감정을 다치지 않고 원만하게 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묵인과 승인으로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6.25를 겪었고 지금도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자주국방이 부족했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국가, 국민의 정체성 바로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